네, 반갑습니다. 용환토픽의 용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, 좀 짧게 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,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프로토를 좀 잘 안 하기는 하는데, 뭐 요즘에 유튜버분들 프로토를 챔스 관련해갖고 많이 올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묻어가는 뭐 식으로 해가지고,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응이 좋으면은 내일 유로파 경기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. 네. 자, 오늘 4경기를 좀 빨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챔스 2경기 하고요. 아챔 2경기. 예, 아챔 2경기. 예, 그리고 유럽 챔스 2경기. 네, 그래서 4경기. 예,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시 반부터 수원 삼성과 빗살 고베 경기. 벌써부터 이니에스타가 방한한다고 뭐 매스컴에서 뭐 얘기도 하고 막 난리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네, 저도 가까우면 좀 가서 직관을 좀 해보고 싶은데, 네, 뭐 사정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자, 아무튼 요코하마 경기가 있고요. 수원 삼성 경기 2경기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요 2경기는 좀 어떻게 보느냐. 우선은, 수원 삼성과 빗살 고베는 빗살 고베가 쪽이 좀 유리할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빗살 고베를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코하마하고 시드니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왜 그러는지 잠깐만 좀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좀 봐주세요. 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좀 봐주십시오. 자, 수원 삼성은 작년 시즌 대비 조금 무게감이 얕아졌습니다. 아마, 제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K리그 이적 현황에 대해서 한번 1부, 2부 나눠서 이제 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이번 주 주말에 이 승무패가 라리가와 EPL 경기인데 아마 다음 주, 그러니까 2월 29일부터 전북과 수원 삼성이 이제 K리그 개막전을 시작을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토요일, 일요일 3경기, 3경기에서 총 6경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라리가 EPL 경기의 조합의 승무패는 이제 당분간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. 그러니까 이제 K리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이제 악몽이 이제 찾아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의 승무패에 최대한 조금, 어찌됐든 좀 적중을 하시는 걸 좀 목표로 해서 등수 안으로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. 이 K리그, 혼돈의 K리그죠. 예,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. 자, 아무튼, 근데 이제 이 수원 삼성에서 이 이적 선수의 현황이 조금 있는데,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, 이 수비 쪽에 핵심이 될 만한 선수 신세계와 그 다음에 구자령이 빠졌습니다. 이 구자령은 전북으로 갔고요. 신세계는 강원으로 갔습니다. 뭐 다행히도 이제 타가트는 이제 어디 이적하지 않고 이제 소원에 좀 남아있고, 크르시치라는 이 사라예보 소속에 있었던 선수를 이번 시즌에 좀 데리고 왔는데, 신장이 좀 좋다고 하죠. 상대적으로 홈에서 좀 홈빨이 좀 있어 보일 듯한 이 수원 삼성이 작년 시즌에도 그렇게 홈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거든요. 올 시즌에서는 상당히 작년 시즌 대비 좀 스쿼드 뎁스가 좀 얇아졌다.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, 그나마 그래도 이제 중원에서 이제 안토니스 선수와 그 다음에 염기훈 선수가 그대로 조금 있고요. 노동건 골키퍼는 그대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, 아무래도 이제 이 전세진 선수도 참 이 나이가 어리지만, 상주 상무에 좀 입대를 해서 좀 전력에서 이탈이 됐습니다. 그래서,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원 삼성에서의 핵심이 될 만한 이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의 선수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공격력이 좋은 이 빗살 고베를 상대로 해서는 홈에서 하는 경기이지만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이 빗살 고베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에 이제 8위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제 컵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이제 아챔에 이번에 들어오게 됐는데, 작년 시즌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공격력에 있어서는 다비드 비아라던가 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득점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크게 걱정하는 바는 없었는데 실점률이 좀 많이 높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. 올 시즌 좀 어떻게 될지 분명히 K리그, J리그도 승무패에 분명히 같이 이렇게 묶여서 들어올 회차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. 자, 이 이니에스타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널을 팬분들이면 좀 아실 만한 선수가 있습니다. 바로 토마스 베르마일렌 선수가 이 빗살 고베에 합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작년 시즌에 시미즈에서 그래도 팀에서 가장 큰 다득점원이었었던 이 브라질의 더글라스 선수가 이번에 빗살 고베에 또 합류를 했습니다. 이 다비드 비아가 작년 시즌에 좋은 모습을 나름 그래도 이 말년에 좀 보여주고 나서 이제 시즌이 마치고 나서 현역 은퇴를 했고요. 왜냐하면 루카스 포도스키는 뭐 많이 나오지도 못했지만 이 터키 리그로 지난달에 이제 이적을 했고, 이렇게 좀 빗살 고베도 약간의 좀 선수층에 좀 변화가 있다. 거기에다가 빗살 고베는 홈에서 이미 이 같은
같은 조의 팀 중에 한 팀인 이 조르다 룰탁짐이라는 팀을 상대로 해서 홈에서 5대1로 크게 이미 대승을 한 번 했고, 이번이 두 번째 경기고요. 수원 삼성은 공식적으로는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. 이미 첫 경기는 사실은 베이징인데, 요 베이징과의 이 홈 경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이 4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이 두 번째 경기인데,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첫 경기가 2월이 되면서 이제 첫 경기가 됐고요. 두 번째 경기가 첫 경기가 된 거죠. 아무래도 좀 무게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빗살고베를 상대로 해서 조금 넘어서기엔 좀 힘들 것 같고, 빗살고베는 이미 홈에서 첫 경기를 또 했지만, 또 그 이후에 이 슈퍼컵을 요코하마랑 이 일본에서 경기를 했습니다. 그 경기에서 3대3 해서 승부차기 끝에 빗살고베가 또 이 슈퍼컵을 우승을 또 했습니다. 며칠 전 얘기고요. 아무래도 경기 감각면에 있어서도 이 홈에서 하는 그 첫 경기인 수원 삼성보다는 최근까지 그래도 이 선수 이동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, 전체적으로 이 팀 밸런스는 그래도 이 작년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빗살고베가 그래도 이 몇 경기를 좀 두세 경기를 뛰면서 선수들끼리 궁합도 좀 어느 정도 실전 감각을 좀 찾을 걸로 봐서 원정이긴 하지만, 제가 볼 때는 빗살고베가 조금 더, 좀 나은 경기력을 좀 보여줄 공산이 크다.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원 삼성과 빗살고베는 빗살고베가 좀 이길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. 수원 삼성은 이제 나중에 또 그 프리뷰 때 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코하마와 시드니는 작년에 이 호주 A리그에서 우승팀입니다. 근데 상대적으로 무게감은 뭐 당연히 요코하마 마리너스 쪽으로 쏠릴 거고, 또 홈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배당도 똥배기지만 당연히 요코하마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. 자, 그리고 유럽 챔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 토트넘과 라이프치히. 이게 참, 좀 예상하기 좀 힘들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오피셜로 이제 나왔죠. 이 손흥민 선수가 오른팔 수술로 인해서 뭐 길면은 2달가량 이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,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시즌 남은 경기를 좀 다 이탈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상당히 지금 이 손흥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가 됐고, 또 한참 지금 물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력 이탈된 부분은 토트넘 팬인 입장에서, 손흥민 팬인 입장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토트넘이 홈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라이프치히가 지금 공격력이 있어서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어려운 경기가 좀 예상이 됩니다. 아마 손흥민 이탈 기사가 난 이후로 지금 뭐 배당 같은 경우도 무승부와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이프치히 승배당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 있어서는 라이프치히가 좀 많이 유리하기는 하겠지만, 그래도 이 챔스나 이 큰 경기에서의 경험이 많은 무리뉴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토트넘이 이기겠느냐? 아니요, 저는 무승부를 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프치히가 상당히 공격력적으로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분데스리가 득점 2위를 하고 있는 티모 베르너가 지금 20골에 6어시스트를 하고 있고요. 이 선수 외에도 사실 라치오처럼 임모빌레가 지금 거의 이 다득점을 많이 넣고 있죠. 세리에 리그에서. 그렇게 좀 원톱으로 이 득점이 한 선수가 좀 너무나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 선수가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, 이 라이프치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탈란타와 비슷한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이 득점할 만한 선수들이 너무 많다. 양쪽 윙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마르셀 자비처 선수, 7골에 5어시스트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공동 투톱, 그러니까 티모 베르너와 같이 나오는 패트릭 쉬크. 이 패트릭 쉬크도 지금 이제 5골을 넣고 있는데,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중반에 좀 몇 경기를 좀 이탈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경기 감각을 좀 찾을만 하면 또 부상을 입고, 또 찾을만 하면 부상을 입고, 그래서 사실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 패트릭 쉬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공격수 중에 한 명이고, 충분히 이 득점 찬스 상황에서는 좀 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은쿤쿠 선수가 4골 7어시스트, 그 다음에
에밀 폴스버그 이 역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자비처와 마찬가지로 좌우 이 윙을 맡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래서 폴스버그가 4골 2어시스트. 그다음에 유스프 폴센 선수의 이 폴란드 선수가 이 3골 4어시스트, 4어시스트를 하고 있고, 전체적으로 골을 넣을 만한 선수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,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팀 자체는 또 이 역습 타이밍을 또 잘 잡는 데다가 이 한 번에 찔러주는 킬패스를 또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미드필더 자원이 또 풍부하다라는 게 또 장점이고요. 그 다음에 상대 역습 상황에서조차도 트랜지션이 굉장히 의외로 빠르기 때문에 실점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분명히 이 올 시즌 최근 5경기만 본다 하더라도 2승 2무 1패 그 2승 2무 1패가 뭐 도르트문트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미넨글라드바흐 그다음 바이에른 뮌헨 직전 경기에서는 브레멘을 상대로 해서 홈에서 3대 0으로 또 대승을 했고요. 상대적으로 원정에서 좀 어려워 보일 듯한 이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와는 0대 0, 3대 3 무승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주는 만큼 또 되갚아주는 요 또 이 라이프치히고 여하튼 이 공수 밸런스가 아주 우수한 지금 상황이고 가장 그래도 지금 최근 경기력이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는 영국이고요. 이번 경기에서는 영국이고 런던이고 토트넘 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리뉴 감독이 휴식 기간에도 이 라이프치히의 어떤 전력을 좀 탐구하기 위해서 독일로 휴가 기간을 독일에서 좀 보냈다. 뭐 그러면서 또 라이프치히 경기장에서 또 모습을 또 찍히기도 하고 뭐 염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자 어찌 됐던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분명히 조금 많이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경기이기는 합니다.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토트넘이 그래도 최근 들어와서는 3연승 중이고 실점률이 줄어들면서 또 이 공격진의 득점률이 좀 살아난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최근 들어와서도 사실은 1실점 외에 크게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 그 직전에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이 2골을 실점한 거는 어차피 알더베이럴트의 자살골이 또 한 골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1실점밖에 하지 않은 거고요.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그리고 2대0, 2대0 또 뭐 이렇게 3대2 뭐 이런 경기의 지금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실점률까지도 줄어드는 이런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 공수 밸런스가 좀 올 시즌 들어와서 가장 좋아 보이는 지금 토트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즌 첫 3연승을 했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의 경기는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겔스만 감독과 이 무리뉴의 지략 감독의 무리뉴 감독의 지략 싸움, 네, 말을 거꾸로 했네요. 요 대결에 있어서도, 토트넘이 좀 불리는 하겠지만, 선수들의 개개인면을 보면 좀 불리는 하겠지만, 제가 볼 때는 무리뉴 감독이 최대한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좀, 상대방의 어떤 이 매서운 공격력, 화력,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이 수비 쪽을 분명히 좀, 많이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예상을 해서 저는 토트넘의 무승부를 한번, 얘기를 해보고요. 그 다음에, 토트넘에서 만약에 이제 득점을 찬스를 난다고 하면 아무래도 루카스 모우라나 그다음에 베르베인 그다음에 델레알리 아마 손흥민 자리에서는 이제 에릭 라멜라가 이제 출전을 할 거라고 보는데 베르베인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어린 선수라서 조금 이 경력이 좀 많지는 않고 또 은돔벨레나 로세소도 마찬가지죠. 이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나머지 선수들이 좀 많이 그래도 이 시소코가 없는 게 좀 분명히 좀 아쉽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이 무게감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 선수 이탈로 인해서 또 많은 매스컴에서 좀 불리하다라고 많이 예상을 하니까 좀 응집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거듭 무승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입니다. 아탈란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, 여러분. 지금 아탈란타는 13승 6무 5패 리그에서 4위를 하고 있고요. 63득 32실점 63득점이라는 팀 득점은 24라운드가 끝난 이 시점에 세리에에서 아마 기록이라고 합니다. 이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지 지금 이 아탈란타다. 여기에서 일리치치가 지금 14골에 3어시스트로 득점 선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루이스 무리엘 12골 넣고 있고요. 그다음에 두반 자파타가 8골 5어시스트 그 다음에 로빈 고센스, 미드필더 자원이죠. 7골에 4어시스트. 그 다음에 이제 파살리치도 5골에 3어시스트. 윙백을 맡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, 이 파살리치도,
5골에 3어시스트. 그 다음에 이제 알레칸드로 파푸고메스. 이 선수가 6골에 10어시스트. 뭐 엄청 많습니다. 이 라파엘 톨로이라고 이 선수도 이제 윙백 자원 중에 한 명인데 뭐 한 골에 5어시스트. 서로 누가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나 이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전원 다 이 득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상대적으로 이 발렌시아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좀 부상 자원이 조금 많다라는 게 이번 경기에 있어서 좀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가라이 선수가 빠지고요. 피치니, 발레오, 그 다음에 이제 파울리스타, 가브리엘 파울리스타가 출전 정지,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정지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가메이로, 체리셰프, 실레센 골키퍼까지. 근데 이제 이 케빈 가메이로와 데니스 체리셰프, 그 다음에 실레센 골키퍼 같은 경우는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출전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. 이 세 선수 중에 한두 명은 혹은 세 선수 다 이렇게 이 다음번 또 리그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뭐 배제를 할 수도 있고요.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센터백에 나오는 디아카비나 이제 망갈라가 이제 이번에 지금 센터백으로 출전을 할 텐데 조금 불안감이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. 네. 그래서 가라이가 좀 빠진 부분이 조금 많이 불안하다. 그리고 실러센 골키퍼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더욱더 수비 쪽에 있어서 무게감은 워낙에 상대가 이 아탈란타의 공격진과 화력이 무섭기 때문에 좀 이 두려울 만하다, 무서울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래도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자면 코클랭이라든가 페란 토레스, 그 다음에 솔레르, 막시고메스, 호드리고까지 이 중원에서부터 이 공격진들까지 베스트 11끼리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한번 비벼볼 만하다. 그리고 또 하나 발렌시아는 그래도 유로파라든가 챔스라든가 요런 이 굵직굵직한 큰 경기, 국제적으로 큰 경기에 많은 출전 경험이 있는 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나름 이 팀 자체적으로 이런 큰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쉽게 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나름 긍정적인 좀 어떤 그 경기력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이 아탈란타가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 감독지리의 대결에서도 가스페리니 감독이 아무래도 이 경력상에 있어서는 뭐 팔레르모라든가 제노아라든가 이런 팀들을 맡았었던 경력, 뭐 잠깐 인터밀란을 맡긴 했지만 뭐 그 부분을 뺀다면 대부분의 경력상들이 아탈란타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좀 국제 경험, 그러니까 큰 경험에서 이렇게 좀 내밀 만한 그런 팀을 맡은 이력이 없기 때문에 가스페리니 감독도 뭐 이렇게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경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감독들끼리의 지략 싸움에 있어서도 저는 가스페리니 감독이 좀 더 좋은 이 지략을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아탈란타가 홈 경기가 규격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경기는 산시로에서 이제 이 AC 밀란 홈구장에서 합니다. 지리적으로도 아탈란타와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탈란타 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가까운 이 경기장을 지금 이제 아탈란타가 쓰고 있고 홈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발렌시아가 이 경기를 좀 잡을 공산은 저는 좀 낮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아탈란타는 리그전에서 의외로 원정에서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의외로 좀 뜬금없이 뭐 스파란테도 지는 등 좀 약간은 왔다 갔다 하는 경기력을 좀 보여준 적은 있거든요. 하지만 이 뭐 발렌시아만큼이나 아탈란타 역시도 챔스 본선에 오르기까지의 이 경기 과정이 좋지만은 않았는데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난 이 예선에서의 경기 결과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명문인 발렌시아와 이번에 이제 이 챔스의 또 어떻게 보면 첫 도전인 이 아탈란타와의 경기 어떻게 보면 이게 도전자와 이 베테랑자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상대적으로 발렌시아가 이번 경기에서는 아탈란타를 상대로 해서는 좀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많은 실점을 하지만 않으면 홈에 갔었을 때는 또 한번 반전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 아탈란타의 승을 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4경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빗살고비의 승,
그 다음에 요코하마의 승, 그 다음에 토트넘의 무, 그 다음에 아탈란타의 승, 이렇게 4경기를 꼽아보도록 하고요. 결과는 저도 역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, 이번 승무패 1부, 2부 좀 나눠서 영상 올려드리고, 또 다음 주는 또 이 K리그 대비해서 또 이적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각 팀별로 1부, 2부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프로토 한번 잘 겪어보시고요. 많이 봐주시면요, 내일 그 좋아 보이는 경기만 이렇게 해서 유로파도 한번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경기에서 뵐게요. 뿅!